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질문을 준비를 해봤어요. 먼저 연락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람의 스타일이 있죠. 저는 먼저 연락을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연락을 기다리는 분들의 마음도 물론 이해를 하지만 먼저 연락을 하고 싶은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고 싶은 그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하나의 파일을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픽을 뽑으면서 어떤 생각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했냐면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는 순간 그 사람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연락을 받은 당사자는 어떤 식으로든 깜짝 놀라게 되는 영향력이 있잖아요. 연락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그 사람한테 먼저 연락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심정적인 변화가 일어날지,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일어날지, 또 그것이 어떤 시너지를 일으켜서 여러분과 그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이어나가게 만들지에 대한 리딩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번 뽑으신 분들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는 순간 전세가 역전되어서 그 사람의 어떤 사기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여러분이나 그 사람이나 서로의 관계 그리고 연락에 대해서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고 둘 사이의 관계에 어떤 세속적인 욕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기다리고 있고 상대방이 지금 굉장히 외로워 보이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나누고 싶은 것도 많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너밖에 없다는 걸 내가 알지만 그것을 구태여 뭔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느낌? 굉장히 복잡하죠? 어린아이의 마음 같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연락을 하는 순간 어쩌면 깨닫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너야말로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러면서 와, 나 정말 운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기세가 이렇게 등등해지는 거죠. 반면에 우리 여러분은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곳에 정착해서 앉아야겠다. 좀 조용하게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랑은 대화를 못해요. 다른 사람이랑은 조금 단절돼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건 아닌지 내가 쟤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의 연이 닿는 순간 어떤 내 인간관계의 방향성이 잡혀서 저 사람이랑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랑은 이제 나의 마음을 어떤 진솔하게 나누기가 어려워지는 너무 돈독하고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내가 저 사람의 뭔가 지배하에 들어가는 왜냐면 황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페어게붕, 독일어로 어떤 용서랑 면죄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허락을 의미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용서를 받아야 할 일이 있었고,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근데 그 연락이 자, 우리 진지하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내가 너를 용서하기로 했어. 이런 대화가 아니고 여러분이 뭐해? 뭐 내일 만날까? 우리 얘기 좀 하자. 라고 파이브 오브 원즈의 단순한? 그냥 어떤 안부차의 연락 혹은 일단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라는 연락을 먼저 하는 순간 상대방은 그것을 용서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 그게 기회라고 생각해요. 나의 비밀을 털어놓을 기회.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그 비밀들을 받아줄 만한 굉장히 단단하면서도 여러분 스스로는 권태롭다고 느껴지는 어떠한 공간, 나의 냄새가 배어져 있는 혹은 나의 냄새가 배어져 있는 오래된 옷 혹은 오래된 집 같은 느낌? 여러분들이 어떤 공간의 주인일 수도 있고 그곳에 가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에이드 오브 소드의 감정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상대방의 비밀을 듣고 그 비밀로 인해서 상대방은 어떤 면에서 기세등등해지고 우리 여러분은 아, 나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너밖에 못 보고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겠죠. 연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가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사랑에 빠지는 거고 벗어나기 힘들게 되는 거고 왜냐면 상대방은 굉장히 비밀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외로운데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약간 매혹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기까지 하고 나침반 카드. 나의 삶의 방향성을 이 사람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에 따라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이것이 연애 관련해서의 관계로 보이기도 하는데 약간 사업 관련해서의 관계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가 카드로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에이드 오브 소드 이렇게 뒤에 칼 뒤에 숨어서 의기소침한 상황이 되는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추가 카드를 뽑아볼게요. 그게 궁금한 것 같아요. 자,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왜 황제랑 에이드 오브 소드가 되는지. 세븐 오브 소드, 세븐 오브 펜타클, 투 오브 컵스. 애매했던 관계가 중간수죠. 세븐은 중간수예요. 변화 그리고 과도기의 수고. 그것이 투 오브 컵스 카드가 되는 거죠. 관계가 잡혀버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는 순간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이 어쩌면 자책 같은 핍박일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 사람이랑 관계를 지속한다는 거에 대한 스스로를 자책하는 핍박을 계속해서 받고 그렇지만 상대방한테 무언가를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상대방과 나의 재능을 공유하기 시작하면서 나의 일부분을 포기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못하는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누군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방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순간 나의 일부분의 재능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새의 돈을 받으면 얘가 날개가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에이드 오브 소드 카드, 의기소침해 보이는 카드인 거죠. 그렇지만 상대방은 한번 관계가 잡혀지면은 너는 내 사람이야 라고 굉장히 딱 하고 여러분을 붙잡을 사람인 것 같아요. 너 내 사람이야. 왜냐면은 둘 사이의 관계가 아직 어린아이이고 이 어린아이가 커서 황제가 되면 내 사람을 내 곁에 두겠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뚜렷하게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투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계가 지속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나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이 사람한테 붙잡히는 것 같고 이 사람이 아닌 혹은 약간 기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거죠.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뭐 내가 이 회사나 어떤 커뮤니티죠. 거기에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연락을 하면 그 순간 그 커뮤니티 안에 그 회사 안에 너무나 중요한 일부분이 되어버려서 다른 회사나 다른 커뮤니티에는 이제 발을 넓히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되어버릴까봐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연애운이라고 하시면은 먼저 연락을 하면 연애는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언가 나의 일부를 잃어버리고 포기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1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네, 2번 뽑으신 분들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머, 어머. 먼저 연락을 하는 순간 둘 중에 하나의 집 혹은 어딘가 숙소 같은 데서 혹은 어떤 공간 있죠? 두 분이 공유를 하게 되는 어떤 공간에서 들어가서 안 나온다. 이렇게 보여줘요. 여름이라 그런가? 한번 어떤 시원한 공간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재미있는 게임을 계속하죠. 둘이서. 상대방은 여러분과 다시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에 대해서 숨기는 것 같아요. 이 카드는 지금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너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 연락을 할 준비도 되어 있고 상대방이랑 같이 놀 준비도 되어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랑 같이 노는 그 공간 방 같은 곳. 저는 이 시체 카드랑 죽음 카드가 나올 때는 이제 현대에 맞게 해석을 하면 집에 틀어박혀서 잘 안 나오는 약간 집순이 집돌이일 때 이 카드가 되게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의미 자체가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어떤 안개 같은 게 에어컨의 한기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이것에서 이제 주사위 놀이를 하는 거죠. 게임을 한다? 재미있는 어떤 것을 한다? 지금 상대방은 여러분을 친구처럼 대하고 있고 그냥 편하게 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속에 태양이 있다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여러분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이런 확신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연락운은 연애운 말고도 좀 다방면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2번 뽑으신 분들은 연애 쪽으로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면 컵이랑 완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으로는 세븐 오브 첼리시가 나왔어요. 상대방을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친구 같은 누군가를 짝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친구처럼 지내는 누군가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이 이상 더 다가가도 되나? 더 깊이 내가 관여를 해도 되나? 친구들이랑 다 같이 만나는 자리 말고 여러 명이 만나는 자리 말고 내가 1대1로 연락을 해도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런데 지금 이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이것도 이 카드랑 같이 어떤 따뜻한 공간, 실내를 의미하죠. 포 오브 완즈 카드에서 상대방이 어떤 둘이서 만나게 되는 공간이 있으면 그곳이 뭐 카페이든 어떤 술집이든 식당이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확신을 주는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근데 이게 들키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이만큼이나 좋아한다는 거, 내가 너한테 이만큼이나 마음을 열고 있다는 거, 내가 너한테 이렇게 솔직할 수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들켜버리는데 바로 다시 가면을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 여러분들의 어떤 확신으로 이 사이를 탁 비집고 들어가서 너 나한테 이제 가면 쓰고 숨겨봤자 안 통해. 너가 나한테 들킨 비밀, 너의 진실을 나는 이제 벌써 알게 되었어 라는 여러분들의 확신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스스로가 나는 너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데, 왜냐면 이게 세븐 오브 컵스는 확신이 없고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환상을 보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관계인 거죠. 왜냐면은 지금 상대방을 그냥 친구로 생각하는 환상, 상대방이 나의 친구라는 환상, 그리고 여러 명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이게 막 그 사람이 지금 혼자 있는 것처럼 안 보이고 막 여러 명이랑 이렇게 같이 있는데 여러분의 시점이 내가 저 사람을 보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 옆에 있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그것조차 헷갈리는, 내가 얘 때문에 얘를 좋아하는 건지 얘는 얘인지 얘는 얘인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 기분이 드는데 어느 순간 상대방이 먼저 탁 하고 들켜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연락을 되게 애매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먼저 막 우리 만나요, 언제 만나요 이러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약간 이렇게 던지는 연락 있잖아요. 너 뭐 이거는 뭔지 알아? 뭐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 약간 물어보는 식으로 만나자는 연락이 아니고 뭔가 너 이거 어떻게 할 줄 알아? 너 이거 잘한다며? 야 이거 재밌다 한번 해봐. 이런 정도의 연락을 상대방이 던졌을 때 우리 여러분이 그것을 은근슬쩍 만나는 약속으로 이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태양카드에 탁 하고 여러분에 대한 확신을 딱 들키는데 파이브 오브 컵스 바로 숨긴다.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그것을 바로 눈치채고 잡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추가 카드로 디테일을 봐볼까요? 텐 오브 펜타클, 더 스타, 퀸 오브 소즈. 여러분 상대방이 잠깐 섬광처럼 확신을 줬다가는 바로 가면을 써버리니까 또 나에 대한 호감이, 나에 대한 마음이 가짜였나봐, 내 착각이었나봐, 혹은 제가 그냥 뭔가 나를 헷갈리게 하는, 그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에 우리 여러분들이 퀸 오브 소즈 카드, 그럴 거면 오지마, 그럴 거면 내 곁에 오지마,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확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밀어내는 여러분의 확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계속 헷갈리게 하고 확신을 자꾸 안 주니까. 왜냐면 이 태양이 갑자기 가면을 써버리면 일식 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저에는 텐 오브 펜타클이 있다는 거죠. 둘 사이에 나눌 수 있는 재미있는 것들, 친구처럼 이 친구가 먼저 연락을 해오는 그 어떤 계기들, 같이 재밌는 게임을 같이 공유를 한다든지 뭔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취미 같은 게 있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연락을 해오는 거고, 그것 때문에 둘 관계가 같이 놀거리가 있는, 재미있는 것이고, 왜 가면을 쓸까? 이거를, 가면에 대한 카드를 딱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그러니까 저 가면이 정말 부끄러워서 숨기는 건지 혹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가면인지에 대해서 한 장을 뽑아보겠습니다. 가면. 이 사람이 가면을 쓰는 이유는 뭘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걸까? 상대방은 안정감을 원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안정감을 원하는데,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여러분한테 이성적인 흥미 혹은 이 이상의 관계의 진척을 바라는 순간 이 둘 사이의 안정이 깨질 것 같다. 우리 친구 사이라든지 혹은 어떤 여러 명이 얽혀있는 이 여러 명의 관계가 그 안정이 깨질 것 같아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면을 탁 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 이상 어떤 깊이로 가지 않겠어, 너랑 더 이상 깊이 가지 않겠어 라고 선택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의 마음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또 않은 거죠.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너무 뚜렷해요. 근데 사실 태양 카드가 나오면은 이건 거의 사랑이거든요. 가족 같은 사랑. 너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을 때 태양 카드가 나오고,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사실 태양 카드가 나오면 저의 원래 의미에서도 그렇고 저의 경험상에서도 태양 카드가 나올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내가 뭘 더 말을 해야 돼? 왜 나를 의심하는 거야? 정말
슬프다라는 말이 상대방의 목구멍까지 나올 그런 어떤 속마음인데, 가면을 탁 쓰고 여러분들이 스타카드, 확신을 얻게 하고 내가 망상이었나 보다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는 안정감을 위해서다. 더 이상 깊어지면 둘 사이의 안정감이 깨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순간 거리를 탁 두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야 이씨 너가 거리 둘 거면 내가 먼저 쳐버릴 거야 하고 여러분들이 먼저 어떻게 보면 그래 그만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당장 둘이 만날 수 없는 이유, 너무 같은 과에 있다든지 사내 연애라든지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갑자기 커플이 생기면은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은 두 분이 언젠가 다시 상대방이 나 그때 너 사실 좋아했었어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그런 스프레드인 것처럼 보여져요. 지금 상대방은 여러분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게 매혹적이고 위험해서 지금 현재의 안정감을 깨뜨려 버릴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탁 하고 다시 가면을 쓰고 우리 여러분들이 뭔가 확신을 가질 수 없게 하는 태도를 취한다. 네,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네, 2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네, 3번 뽑으신 분들,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단 조언 카드에서는 노가 나왔는데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조언 카드는 여러분한테 그거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그거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몰래 가서 훔쳐와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머나? 3번 뽑으신 분들의 상대방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큼 그렇게 흔들리고 확신 없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은 세븐 오브 소드 카드, 내가 어떤 거짓으로라도 너의 것을 훔쳐와야 되고 내가 너의 뒤에서 뭔가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와야 되고, 그런 어떤 흑심 같은 거, 복잡한 어떤 음모 같은 것, 내가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조언 카드가 9은 독일어로 no라는 뜻이거든요. 너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걱정이나 어떤 어두운 생각을 하고 있든 그거 절대 아니야. 왜냐하면 상대방이 지금 이 카드만 봤을 때는 이미 사귀는 거고, 사실 상대방 여러분 소유하고 싶어 하고 너무 사랑하고 어쩌지? 여러분이랑 너무 대비가 돼요. 상대방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확신이 있고, 우리 안 사귀는 거였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약간 상대방은 어리둥절하고, 근데 여러분은 울면서 약간 슬프게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너가 나를 사랑할 리가 없잖아. 나는 그래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어떻게든 너의 곁에 남아 있으려고 했어. 너랑 나는 뭔가 그림으로 보면 너는 귀족이고 나는 평민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내가 평민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귀족인 너랑 가족이 되고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 우린 출신부터 다른데. 그래서 나는 약간 해적처럼 너의 마음을 혹은 너와의 어떤 관계를 훔치듯이 뒤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상대방이 지금 에이스 오브 컵이 나왔죠?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을 하는데 너와의 모든 관계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는 너를 가지고 싶다. 상대방의 마음이 굉장히 약간 귀족 같아요. 태도도 약간 굉장히 품위가 있고, 이렇게 행색이 어떻든 간에 마음적으로나 혹은 금전적으로나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항상 어떤 큰 상실 없이 살아왔던 사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가지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 이거 어떤 소유욕에 대한 카드죠. 그런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너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설레이는 표정으로 쳐다보니, 너가 자꾸 나를 그렇게 설레이는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내가 너를 좋아하게 되어버리잖아. 진짜 너 나한테 안 그러면 안 되냐?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방이 텐 오브 컵스의 이 사랑을 거의 쏟아붓거든요. 야, 나 너 이렇게 사랑해, 너 이렇게 좋아해, 막 이렇게 사랑을 막 이렇게 쏟아부을 때도 여러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야. 너가 나를 어떻게 좋아해? 내가 너를 어떻게 만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부정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정에 그거 아니야를 이렇게 더하니까 긍정이 되어버리는 그림인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면 상대방은 뒤에서 연락하지 마. 누구 전에서 나한테 말 이렇게 하지 말고, 막 익명으로 메시지 보내지 말고, 막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문자 보내지 말고, 내 SNS 뒤에서 몰래 막 부계정 만들어서 내 SNS 캐지 말고 나한테 다이렉트로 보내줘. 상대방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디테일 카드로는 한번 상대방의 저 확신이 가득 찬 이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너무나도 가득 찬 의심과 확신에 너무나도 큰 대립이 보여지기 때문에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어떤 대립이 있는지 그것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왜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상대방은 왜 그토록 여러분한테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이 중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야. 투 오브 완즈랑 나이트 오브 컵스랑 식스 오브 소주 카드. 그거 아니야. 이게 혹시 여러분들 너 나 말고 다른 사람 좋아하잖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이? 너 나 말고 다른 애랑 만나고 있잖아. 혹은 사실은 너 나 말고 이미 걔랑 만나고 있잖아. 그게 기정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상대방의 어떤 소유욕, 그리고 어떤 안정감을 추구하는데 그 안정감이 되려 욕심인 거죠. 왜냐면 이렇게 파도가 잔뜩 치는, 그 파도가 너무 높이 치는 곳에 닻을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파도가 굉장히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같이 이렇게 포 펜타클 카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구태여 가지려고 하는 게 사실은 투어 완즈 카드. 너 이미 만나고 있는 애가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은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신 걸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다. 왜냐면 상대방이 너무 느끼해서. 그 사실은 이제 이건 제네럴 리딩이니까 여러분들의 상황마다 다르겠죠? 이 카드는 그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어요. 쟤 아니야. 쟤 안 돼. 쟤 만나고 있는 애 있는데도 너한테 닻을 내리려고 하는 거야. 그거 쟤가 무리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 마. 라고 하는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쟤 만나고 있는 애 없어. 쟤 너만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 거.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고,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느끼하게 혹은 너무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애정을 막 이렇게 흘리고 보내고, 너 나한테 와, 나한테 연락해, 이런 어떤 유혹 같은 느낌? 그런 걸 하고 있는 게 많이 보여지죠. 그런데 이 둘 사이의 관계에 식스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어요. 발걸음에 칼이 있죠. 발에 칼이 찔리면 발바닥에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발바닥에 난 피로 내 발걸음을 추적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의 어떤 과거를 상대방한테 들켜버린다? 내가 그 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들켜버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여러분이 어느 정도 나의 중심을 갖고 내가 너를 거절해야겠다, 내가 너를 좀 피해야겠다, 이런 판단을 하는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세피로트 카드도 나왔죠. 진짜 3번 뽑으신 분들은 제가 제네럴 리딩이라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는 게 되게 아쉬운데, 상대방이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착각이에요. 그러면은 너무 좋은 사람이고, 다만 좀 부담스럽게 느끼할 뿐이고, 그런데 정말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니 이미 만난 사람이 있다라고 하시면, 나인 카드.
그 사람이랑 만나면 너가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너의 어떤 그 비밀을 들켜서 여러분들이 슬플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카드는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연락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상대방이 엄청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점점 더 확신을 잃게 되어버리고 그리고 어떤 비밀을 알게 되어서 여러분이 거절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연락을 하게 되면 어찌됐건 무언가를 알 수 있어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거고 이 카드는 먼저 연락을 해서 진실을 알기 전에 너가 상상하는 것,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지레짐작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3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약간의 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게 있죠. 참 이렇게 너 너무 좋아해, 너 없으면 안 돼, 너랑 죽을 때까지 같이 있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내가 쟤랑 같이 연결된다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연락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무언가를 알게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강한 마음 그런 것이 있다면은 연락을 해서 진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4번 뽑으신 분들이 먼저 연락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4번 뽑으신 분들이 요즘 사자자리 시즌이라 그런가? 이렇게 연애운이 좋지? 여러분이 먼저 연락을 하면 냅다 하고 받아서 둘이 막 부딪혀서 스파크가 막 팡팡팡 튀죠. 완즈의 기사카드가 불의 에너지, 불불이 팍 부딪혀요. 어머, 4번 뽑으신 분들은 연락하시면 사귈 수 있다. 사귀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보여지네요. 4번 뽑으신 분들 혹시 상대방이랑 좀 다투셨거나 우리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 쟤한테 좀 실수한 것 같아. 제가 상처가 되는 어떤 말이나 무언가를 두고 떠나온 것 같아. 그래서 계속 그게 생각이 자꾸 밟히고 그때 내가 걔한테 너무 슬픈 말, 아픈 말 준 것 같아서 막 후회되고 미안하고 이런 감정들이 드셨다고 하면 상대방은 거의 이미 용서했어요. 다시 연락해. 그래, 너가 연락을 다시 하길 기다렸어. 나는 사실 너가 준비가 되기를 기다렸어. 왜냐면은 이 카드는 회복을 의미하거든요.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 상대방은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이 무언가 아픈 것을 상대방한테 두고 뒤돌아서 떠나오셨던 간에 상대방은 이미 그것이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연애가 시작이 안 될 수가 없는 카드죠. 왜냐면은 이 나이트 오브 완즈 카드 불의 불 이 막대기가 똑같은 카드가 같은 흐름에 나왔어요. 탕 하고 부딪힌다는 거죠. 스파크가 반짝반짝 튀어요. 이 스파크가 반짝반짝 튀고 그리고 약간의 운명을 의미하는 카드기도 하죠. 이 별이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상대방은 지금 뭔가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뭔가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 언제 와? 내가 너한테 나는 이미 다 회복됐어. 너한테 줄 장미도 사놨어. 너랑 같이 뭐 갈 영화 티켓 같은 거를 이미 사놨어. 근데 언제 연락할 거야? 빨리 연락해야 영화 빨리 보지. 우리 빨리 같이 그거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가운데 흐름에 나인 오브 컵스 카드가 둘이 똑같이 나왔어요. 혼자서 이렇게 노을을 바라보면서 나 참 여유롭고 행복하다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상대방한테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고 기다리면서 서로를 기다리는 내가 너를 기다릴 수 있어서 참 좋다. 너랑 약속을 잡고
너랑 몇 시에 언제 만날지를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먼저 연락을 하면 회복이 되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상대방은 이미 여러분을 용서했고 그리고 별이 반짝반짝하면서 타이밍이 탁탁 맞아떨어지면서 둘이 동시에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4번 뽑으신 분들 추가 카드로 여러분이 어떤 것 때문에 또 고민이 되는지 이 둘 사이의 어떤 이야기를 조금 깊이 파고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무엇이 걱정이 되는지 이 둘의 관계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응? 왜? 이거지. 무엇이 있길래 우리 여러분들은 동시에 같은 마음을 가지는 걸까? 뭐지 이 사랑은? 뭐지 이 사랑꾼들? 어쩌면 이렇게 부정적인 카드 한 개도 안 나오지? 텐 오브 컵스 카드, 후 오브 컵스 카드, 그리고 킹 오브 펜타클 카드까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우리 곁에 나타나도 나는 그리고 상대방도 나는 여러분들이 동시에 하모니를 하는 거예요. 동시에 같은 말을 입을 딱 맞춰서 하는 것 같아요. 나 너 말고 다른 사람 만날 생각 없어. 네 곁에만 평생 머물고 싶어. 그것이 아무리 지겹든 간에 나는 너랑 화해를 하고 너랑 평생 연을 이어가고 싶어.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참 이렇게 텐 오브 컵스 카드랑 포 오브 컵스 카드 어떤 굉장히 안전한 울타리를 딱 가지고 이곳에 사실 4라는 숫자는 계속해서 나오면은 약간 어떤 지겨움? 너무나도 오래도록 반복되어 오는 상황?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킹 오브 펜타클 카드죠. 머무르는 것을 좋아하고 내가 너를 가졌다는 것, 그리고 너와의 관계가 절대 깨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 너는 내 거라는 것, 그리고 다른 거는 이 성벽을 딱 쳐놓고 너 말고 다른 거는 줘도 안 가져.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관계의 깊은 곳마저도 참 이렇게 확신에 가득 찬 사랑이 그렇습니다. 와, 신기하다. 와, 그렇습니다. 네. 와, 네. 두 분이 뭔가 회복돼야 될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미안해하고 있는 어떤 무언가 그것은 상대방은 이미 회복된 지 오래이다. 먼저 연락을 하는 순간 여러분이 나도 너 보고 싶었어. 이렇게 상대방이. 그리고 둘이 같은 카드들이 동시에 그것도 긍정적인 의미로 나왔기 때문에 둘이 같은 마음으로 맞아 나 너를 원해.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 리딩이 나왔네요. 네. 네, 5번 뽑으신 분들 러브 릴레이션십 카드 나왔죠? 내가 먼저 연락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와, 이 카드도 똑같은 흐름이 같이 나왔네. 더 풀 카드, 사랑하는 관계 카드랑 엄마 곰 카드. 두 분 사이에 있는 어떤 사랑 그리고 감정, 특히나 상대방이 받아들여야만 했던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너무 넘치는 감정, 상대방을 향한 넘치는 어떤 감정 때문에 조금은 위태롭고 위험한 길, 그리고 상대방한테 가는 동안, 상대방이라는 완전한 세상에게 가는 동안 넘어져 버릴지도 모르지만 지금만큼은 내가 무리해서 너한테 가고 싶어. 너의 무언가를 G카드죠. 약간 뭔가 갉아먹고 훔쳐먹고 싶어.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예전에는 너한테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를 갑자기 너무 원하게 되었어. 너한테 기대고 싶어졌어.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슬픈 일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많이 쏟아져 있는 그림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 카드 러브 릴레이션십이라는 카드, 이 카드가 이렇게 딱 좋은 카드에 있는데 마지막 흐름에 동시에 더 풀 카드가 나왔어요. 이 더 풀 카드는 조금 허공, 그리고 어떤 베큐um, 진공 상태, 아무것도 없는 바람만 공허하게 부는 그림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내 세상에 너를 들이지 못하는 것을 너무 미안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고 너가 나한테 의지할 수 있어. 그건 아는데 상대방의 목소리죠. 나는 너가 나한테 의지하는 게 되게 좋았어. 그런데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안 돼. 미안해. 이런 말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너랑 사랑하는 사이 맞고 나 아직 너 사랑하고 너를 받아들이고 싶은, 그런데 내가 지금 이미 완전한 무언가가 있어요. 이 월드카드는 메이저 아르카나의 마지막 번호고 더플카드는 메이저 아르카나의 첫 번째 카드거든요. 끝과 시작이 이렇게 있는 거죠. 완성이 갑자기 0이 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집이 있어. 상대방이 내가 집이 있는데 그게 내 집이 아니야. 그래서 너를 드릴 수가 없어. 미안해.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더플카드 그렇구나 하면서 약간 상대방의 집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 밖에서 미안해 너를 내 집에 드릴 수 없어 하고 둘 다 집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왜냐면 자기 집이 아니니까 뭔가 그렇게 보여줘요. 상대방이 지금 있는 곳이 내 집이 아니라서 너를 드릴 수가 없어. 약간 겨울에 성냥팔이 소녀처럼 밖에서 서성이는 그림들이 있어요. 밖에서 서성이면서 우리가 지금 왜 당장 깊은 관계를 맺고 지금 당장 하나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하게 토론을 하는 모습이 있죠. 그랬구나 하면서 좀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서로 각자 이렇게 몸에 이렇게 각자 이렇게 팔짱 끼고 팔도 안 부딪히려고 걸어 다닐 때 팔이라도 슬쩍 부딪히면 이상한 기분이 드니까 그 거리감마저도 유지를 하려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디테일을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요. 5번 뽑으신 분들은 과거에 너무 사랑했고 미래로 갈수록 점점 둘 사이가 좀 멀어져요.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와 그리고 과거에 살짝 걸쳐져 있는 현재에는 두 분이 너무 귀엽고 좀 어린 사랑? 아직 이렇게 무르익지 않은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있는데, 왜냐면 이 쥐도 되게 귀엽고, 그리고 이 네이버 오브 컵스 카드랑 이 카드를 보면 둘 사이에 무언가가 될 수가 있었는데, 무언가 만들 수가 있었는데 아직 어린 사랑인데, 투 오브 펜타클 카드 갑자기 두 개로 갈라지면서 둘 사이에 세상이 갈라지는 것 같아. 맞아. 외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다른 사람이랑 어떤 관계를 시작이 돼버려서 그게 어떤 연애 관계일 수도 있고, 어찌됐건 간에 둘 사이에 무언가를 갈라놓는 새로운 가족을 만드는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외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둘 사이의 가능성이 갑자기 투 오브 펜타클 카드 두 개로 이렇게 갈라져요. 그러면서 이 세 개의 카드 모두 공기, 그리고 어떤 바람, 허공, 조금은 텅 비어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1번 카드, 0번이자 1번 카드, 새로운 시작이자 그리고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러네. 5번 뽑으신 분들 픽업 카드는 제너럴 리딩이고 또 이제 모든 분들한테 정확히 맞을 수 없다는 점 꼭꼭 참고를 해주시고 재미로 봐주시고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좀 슬픈 이야기가 나올 때는 더더욱이나 여러분들이 이 제너럴 리딩이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거리를 두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말을 이제 덧붙이면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상대방을 잃을 것 같은 어떤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픈 일들, 그런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속이 울렁거릴 정도로 좀 감정이 격양되어 있는 상태, 감정이 굉장히 풍부해진 상태. 그런데 감정이 풍부하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는 굉장히 벅차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많은 감정을 가지게 되니까. 좋은 것도 있는데 슬픈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이 그것을 들어줬으면 좋겠고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왜냐면 아직 우리의 관계는 지금 커가는 중이고 어린 상태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은 급하게 갈 수도 있다. 이 카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상대방의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이 어느 순간 여러분들과 분리가 되어버려서 다른 세상이 되어버려서 미안해.
지금은 안 될 것 같아. 뭔가 지금은 너를 못 만날 것 같아. 지금은 너의 얘기를 내가 주의 깊게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서 약간의 어떤 거리가 이렇게 생기는 그림이 있네요. 5번 뽑으신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렇게 어떤 무감각함마저 느껴지죠? 아, 나 너무 외롭고 슬퍼요. 막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냥 아, 네 하면서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약간 공허하고 그런 것처럼 보여져서 물론 피겨카드는 제네럴 리딩이고 여러분들 연락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난 너랑 새 출발하고 싶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이 뭐야 타로 닦고 타로 하나도 안 맞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피크카드 리딩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정말 이렇게 바라고 있고요. 항상 이 두 손을 딱 모은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 이모티콘을 되게 자주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자주 쓰고 여러분들도 이 두 손을 딱 모은 이모티콘을 자주 써주시는 것 같고 저의 댓글에 그래서 이 두 손을 딱 모으고 한번 마지막 인사를 해볼까요? 여러분들 안녕히 가시고 너무너무 설레고 뭔가 이렇게 약간 토할 것 같이 그런 기분이 사실 좀 토할 것 같다는 느낌을 굉장히 자주 느끼거든요. 특히나 내가 먼저 막 연락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고 막 이런 벅차는 상황이 있으면 막 가슴속에서 막 벅차오르면서 어떻게 나 토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편인 것 같아요. 이런 사족.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